안녕하세요. 나데이 용접연구소 소장 나데이입니다. 오늘은 용접재료 소유량 산출 방법에 대해 실무와 시험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접재료 소유량 산출은 단순히 와이어가 몇 킬로그램 들어가는지 계산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공사비 산정, 생산 계획, 자재 관리, 용접 공정 설계와 직접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실무 기술입니다. 특히 조선소나 플랜트처럼 대형 구조물을 제작하는 현장에서는 용접 길이가 매우 길기 때문에 작은 오차도 전체 자재 발주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즉, 계산이 부정확하면 자재 부족으로 공정이 지연될 수 있고 반대로 과다 발주로 인해 원가 상승과 재고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재료 소유량 산출은 원가와 납기를 좌우하는 핵심 관리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착 효율입니다. 용착 효율은 구입한 용접재료가 실제로 용접금속으로 남는 비율을 말합니다. 용접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유량 산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준입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SAW는 약 99%로 매우 높습니다. GMAW, 혼합가스 용접은 약 96에서 98% 수준입니다. CO2 용접은 약 93%, 가스실드 FCAW는 약 85%, 셀프실드 FCAW는 약 82% 정도입니다. 그리고 SMAW, 피복 아크 용접은 약 55% 정도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이 말은 같은 용착금속을 만들어도 용접법에 따라 실제 필요한 재료량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즉, 효율이 낮을수록 재료 소모는 증가하고 원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자동 용접일수록 효율이 높고 수동 용접일수록 손실이 크다는 점을 자주 묻습니다. 다음은 필린 용접입니다. 필린 용접은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용접 형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조선소와 철골 구조물에서는 필린 용접 길이가 매우 많기 때문에 소유량 판단이 중요합니다. 필린 용접은 각장이 커질수록 필요한 재료량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각장이 6mm일 때와 8mm일 때는 겉보기 차이는 작아 보여도 실제 재료 소유량 차이는 꽤 커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각장 관리가 곧 재료비 관리라고 봐도 됩니다. 즉, 과도한 각장이나 불필요한 덧살은 곧바로 자재 낭비로 연결됩니다. 다음은 맞대기 용접입니다. 맞대기 용접은 필립보다 소유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트 간격, 판 두께, 루트 페이스, 개선각이 있습니다. 루트 간격이 커지면 채워야 할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유량이 증가합니다. 개선각이 커져도 용접 단면적이 커지므로 재료량은 함께 증가합니다. 판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필요한 용착량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즉, 맞대기 용접은 단순히 길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선 형상 자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기술사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실제 소유량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현장에서는 계산값보다 실제 사용량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루트 간격 편차, 개선각 편차, 과다 덧살, 작업자 숙련도 차이, 용접 자세 변화, 재작업 발생 같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입상이나 오버헤드 자세는 수평 자세보다 작업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재료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의 습관에 따라 비드가 과하게 올라가거나 스패터가 많아지면 실제 소유량은 더욱 증가합니다. 즉, 이론값은 최소 필요량이고 실제 현장 사용량은 항상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로스율을 반드시 반영합니다. 조선소 기준으로 보면 블록별 용접 길이를 먼저 산출하고 용접 종류에 맞는 기준값을 적용한 뒤 여기에 로스율을 더해서 발주량을 결정합니다. 보통 자동 용접보다 반자동이나 수동 용접의 로스율이 더 크게 잡힙니다. 그 이유는 작업 손실, 스패터, 토막 손실, 재작업 비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발주량은 단순 계산값이 아니라 현장 손실까지 포함한 관리값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현장 적용 방식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면 기준으로 용접 길이를 산출합니다.
그 다음 이음 형식을 구분합니다. 필릿인지, 맞대기인지 또는 다른 형식인지 먼저 나눠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공정 기준에 맞춰 소유량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로스율을 반영해서 최종 발주량을 결정합니다. 이 방식이 바로 실제 조선소와 제작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본 흐름입니다. 시험 대비 핵심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용착 효율은 용접법에 따라 다르다. 둘째, 효율이 낮을수록 재료 소유량은 증가한다. 셋째, 필린 용접은 각장 변화에 따라 소유량이 크게 달라진다. 넷째, 맞대기 용접은 루트 간격, 개선각, 판 두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다섯째, 실제 현장에서는 로스율을 반영해서 발주량을 결정한다. 이 5가지는 실무와 기술사 시험에서 모두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관리 포인트입니다. WPS 기준으로 비드 크기와 개선 형상을 관리해야 하고 과다덧사를 줄여야 합니다. 자동화 가능한 공정은 가능한 범위에서 자동화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작업자 교육을 통해 스패터와 재작업을 줄이면 재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품질 관리가 곧 재료비 관리로 이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용접 재료 소유량 산출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용착 효율, 이음 형상, 작업 조건, 로스율까지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실무 기술입니다. 나데이 용접연구소,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this time, I've been holding on so tight, 'cause all that I do